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플로리다주 그리고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금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럼에 따라 코로나 2차 대감염과 또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우려가 계속해서 뉴욕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다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위기설이 나돌았던 7월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토요일 아침에 마감됐었죠. 금요일장 미국 증시 움직임 새로운 사항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변동성 장세죠. 5월 그 말서부터 대체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름에 따라서 역시 그 호재,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지속돼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그 다우존스가 700포인트 넘게 떨어졌던 이런 요인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가니까 네. 2차 봉쇄령 가장 주기였겠죠. 여기에 그 첫 출발점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가장 트럼프의 입장을 반영했던 것이 아마 텍사스가 아닌가.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이렇게 표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랬고 또 여기에 플로리다 것도 사실 경제활동이 빨랐었는데요. 2개월 만에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봉쇄령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다른 지역에 전파하느냐 문제, 이 문제가 7월달에 사실 그 주가의 모습에서 굉장히 큰 최대 변수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은행 스트레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는 1차 감염 때는 은행의 스트레스 문제, 건전성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항상 건전성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2차 원래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경제 피로도 지수라 그래가지고 새해 이렇게 이렇게 새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자꾸 1차, 2차, 3차에서 망치로 두들기면 결국 철의 그 피로가 증가해서 결국 깨지게 되는 이런 문제에 비유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2차 대감염 같은 이러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 은행들이 지금 대선 충당을 쌓아야 되는데요. 사실 뭐를 쌓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배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문제. 이게 가장 지금 상태에서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상황이 악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배당을 좀 지급을 줄여라 하는 이 입장의 정책 권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 관련해서 많이 투자하는 은행과 관련된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미래에 대한 사항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하반기 앞두고 공교롭게도 상반기와 하반기 막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주인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증시 입장에서는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 변동률의 호재와 악재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증시 모습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청자분께서는 앞서 장세 대설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주요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7월 달에 사실 정부의 지원금이 많이 소멸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코로나 부양책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파월과 미누신의 의회 증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입장을 내느냐 하는 문제도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하반기의 증시에 이렇게 흐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7월 위기설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의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모습에 따라서 사실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 일정과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저녁에 시작되는 미국 증시 내에서 마이크론의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WTO에서 보면 세계 인구 74억 중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이 이렇게 넘으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을 올해 그 3월 달에 WTO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환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하반기의 그 증시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2차 브렉다운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반기 초반부터 이렇게 돌아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확실히 명암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높은 베이징의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베이징의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우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지금 시진핑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통제력은 상당히 강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는 중국 증시가 비교적 잘 버티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는 사실 시진핑의 강력한 통제력에 인해서 지금 그 베이징을 비롯해서 2차 감염에 대해서 충분히 완충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국제의 지배적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이 사실 월가에서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된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에서 잘된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3단계의 조치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하는 이 대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추진한다면 올해의 그 게임 체인지가 됐던 것이 2월 13일 날 그 이전까지는 증시가 코로나에 반영하지 않다가 월가에서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계기로 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순간에 폭락했던 모습을 감안해 볼 때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점, 이 점은 두 가지 측면, 미국의 월가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역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재추락되는 이런 이렇게 갈림길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분께서 이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협조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교회라든가 뭔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해지는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한국의 방역 산지 국가 위상 문제, 그 다음에 사실 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측면은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이렇게 코로나 통제가 잘 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게르만 민족을 한번 이렇게 잡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남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남미는 아무래도 그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국가의 통제가 힘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국채라든가 멕시코 국채라든가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으신 분은 굉장히 좀 지금 상태에서 특히 브라질의 그 부동산 관련된 펀드를 갖고 있으신 분은 굉장히 좀 아주 곤혹스러운 그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국가의 통제가 벗어날 정도로 해서 브라질은 그 보르소나로 대통령이 탄핵이 코로나가 잘 대응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탄핵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남미 국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일하게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브라질인데요. 대통령까지 탄핵하면 이미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이렇게 배제된 상태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렇게 경제가 파탄된 상태고요. 칠레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노동자에 의해서 좌파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남미 전체가 사실 핑크다이드 물결이 되면서 국가 통제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가 혼탁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부분의 그 채권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 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2차 봉쇄령까지 내려지는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면 주식시장 역시나 이에 대한 여파가 좀 크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 다들 예상을 하는 문제고 그 문제에서 봉쇄령에서 경제 지표까지 안 좋으면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지표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심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중심지를 지표를 중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아주 밀접한 그 아주 일상생활에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도 성장률과 같은 이런 것보다는 실업률과 같은 물가와 같은 이런 소위 경제 고통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돼 있으니까 이 코로나 하면 실업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면 실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의미 같은 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뭐 경제 지표가 첫 주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게 하루 앞당긴다, 특별히 의미를 이렇게 둔다, 앞당긴다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까 장사단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5월 실업률은 대체로 5월에 주간 실업 전국 가서는 실업률이 어디까지 반영하느냐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에서는 그 실업률 통계가 대체로 보면 전주까지 이렇게 주간 실업 전국 가서가 반영돼서 이렇게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2월의 그 실업률은 5월 셋째 주까지 주간 실업 전국 가서가 반영된다. 나머지는 대체로 보면 추계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실업률 추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올해 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주간 실업 전국 가서가 4월보다는 개선세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되긴 했지만 사실 개선폭은 첫 번째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과는 많이 당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 보면 실업률은 5월 달에 13.3%에서 이번에 12.3%, 10.4%인데요. 일주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12.4%, 12.4%이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간 실업자가세에서 고용 계약 가격이기 때문에 대체로 12.4% 정도로 해서 소폭 개선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가가 경제 폐쇄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많이 완충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 지표 이외에 국민의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그 6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30일 날 그 발표하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5월 달에 86.6에서 6월 달에는 9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정상적인 수준은 100이거든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의 기준은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미치지 못합니다는 86.6에서 91 정도로 해서 GDP 기여도의 약 72%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받쳐줄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 창출 계수고 또 미국이 리시어링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리프레시 정책에서 전부 기업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전에 한번 예상치를 말씀드리긴 했으나는 5월 달에 43에서 지금 49로 요를 정도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경기 회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50 정도에서 못 미친다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폐쇄, 2차 경제 폐쇄 우려감이 지난 주말에 증폭되긴 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지표, 그다음에 GDP 기여도의 약 71%를 자르는 민간 소비, 그리고 사실 그 생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ISM의 PMI 지수 이런 지수가 예상도로 나온다면 완충 역할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번 주 중에는 문우신 재무부 장관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 역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 당국이 증언이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요즘은 문우신 재무장관 재정정책의 책임자죠. 트럼프는 뭐 대선에 가니까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수장이 이렇게 파월 의장인데요. 왜 자꾸 부르냐? 의회에서 자꾸 왜 부르느냐? 하원에서 자꾸 부르느냐 하면 사실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적으로 받치는 요인 이에는 경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부른다 이렇게 보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자꾸 불려가죠.
미누신보다는 파월 의장이 자꾸 밀려가는 게 그렇다고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성을 갖고 있죠. 올해 이번 7월 말에는 코로나 사태에 급격히 빠지면서 실업급여라든가 국난 지원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7월 말에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리 미누시든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통화정책이든 미리 정책을 준비해놔야죠. 그래서 이번 30일에 이렇게 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장의 의회 증언 문제, 그것도 국민 대표 기관인 하원에서 이렇게 추가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논란이 많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추가 지원하면 사실은 추가 지원하면 뭐 이렇게 근로기관에서 탄탄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문제긴 하겠습니다는 이렇게 중하위 계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미국에서 중하위 계층에서 원래 사실 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겠죠. 뭐 정부가 다 주는데 근로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직장 복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 추가 지원 문제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강조하는 시각 같은 경우는 자, 추가 지원을 하지 말자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추가 지원을 축소할 때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면 1차 봉쇄령 때 3개월 동안 추가 지원이 아주 종래 볼 수 없었던 과도한 지원 규모인데 이게 축소될 경우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소지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 두 가지 대목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재정정책 수장인 미누신과 통화정책 수장인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을 강구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는 미누신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종전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의존할 것은 정부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정책 수장은 미누신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하나의 마우스이기 때문에 대선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와 추가 지원 문제 가지고 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긴 합니다는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직장을 복귀를 촉진시킬 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대응 문제가 바로 추가 경기 부양 문제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누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확충 계획. 왜냐하면 인프라 확충 계획은 공공사업이거든요. 공공사업은 중하위 계층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달러한 게 SOC, 소위 트럼프레믹스의 본질인 SOC에 부양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더구나 하원은 이렇게 예산을 확정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누신 재무장관이 의회 증언에서 1조 달러의 이렇게 추가 재정정책 부양책을 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시차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종전의 방침대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무제한의 양적 완화 정책도 제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6월과 7월 접점이 또 일어나게 되는 주인데요. 코로나 피해가 컸었던 2분기 경제 지표와 또 기업 실적들 줄줄이 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에 이제 7월 달 말에 이게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은 오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종전보다 기업 실적을 좀 상당히 앞당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뭐 앞당기고 뒷당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은 신흥국들은 뒤쪽으로 물리게 하는 거고요. 선진국들은 앞당겨서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지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사실은 경제지표 관련해서 7월 달에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을 거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30%까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기업들 실적도 통신 데이터라든가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건 다지만 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요 대목에 주의해서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오늘 어떤 신문에서 G20 국가의 2분기에 이렇게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빠진다. V자 회복이 어렵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제목이 제대로 달렸느냐. 왜냐하면 2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에서 G20 국가 마이너스 깊은 콜이라면 깊게 되면 V자 회복은 더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 베이스 비액 때문에 아주 이렇게 사실 어떤 그 경제신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그 경기 침체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베이스 비액이기 때문에 V자 회복 가능은 통계 지평, 통계 기법상으로 보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근데 만약에 골이 깊은 상태에서 2차 대감염 때문에 경제 폐쇄가 된다 하면 이 V자 회복이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 경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는데 V자 회복이 어렵다. 이건 좀 제목이 잘 달렸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제목은 잘못 달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2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에 그렇게 골이 깊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증시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의 질문을 뛰어넘고 이 질문을 네네네. 먼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텍사스를 시작으로 지금 2차 봉쇄령이 미국 전역에 지금 좀 내려지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활동 재개가 된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게 공화당의 그 표밭이라는 텍사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골프장이 있는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앞서갔는데요. 여기에 그 2차 봉쇄령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지난 주말에는 거의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는 아마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입장을 그 많이 발표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결국 트럼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격차가 자꾸 벌어지죠. 우리 이게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네요. 아까 조 바이든은 아주 자신감 있게 나오죠. 굉장히 침착하게.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최대 20%포인트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난 주말에 이렇게 폴리네커럴 같은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정치 예측이 그 정확하다는 폴리노코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야당인 조 바이든이 사실 집권당인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격차가 13%만 벌어지면 왜 13%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13일이 금요일과 겹치면 굉장히 안 좋다는 악수를 갖고 있는 이런 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뚜렷하게 얘기를 뭐 안 하더라고요. 근데 13%포인트 공교롭게도 격차가 벌어지면 야당한테 집권당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면 이거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러면 뒤집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리얼리티 쇼 하는 것처럼 미신경장 정책에 남발할 것처럼 말 한마디 믿지 못하는 풍자것처럼 결국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총선 결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는 대선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미국은 그 돈의 향방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바로메타인데요. 지금은 조 바이든의 굉장히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대감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미느시라든가 커들라든가에서 트럼프의 캠프들 입장에서 보면 2차 대감이 된다 하더라도 2차 봉쇄령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히려 트럼프의 그 진영보다는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주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같이 가져가는 것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독자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의 주지사 입장에서도 내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적은 여기에 영향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이렇게 건강을 안위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지사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지사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상징격에 해당되는 뉴욕주 주지사가 경제 활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2차 대감염 그다음에 경제 폐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7월 위기설이 가시화되느냐 여부는 아무래도 경제와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던 이 페드의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재정 정책의 수장이 사실 그 트럼프고 여기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어떻게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민의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2차 대감에서 마지막 버팀목으로 할 수 있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재정 정책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4개월이 남은 또 불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뭐 재정 정책에 따라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든가 국민의 증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관계없이 재정 정책이 어떠한 수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정혜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지막 버튼기는 그래도 독립성, 그래도 미국 국민들한테 페드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페드는 한 번 손을 댔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1913년 설립 이래로 구원투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도 지금 상태에선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해 그 3월 그 3일날 미국 시간으로 임시 회의를 그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조한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어떻게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대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페드가 중간에 그 철회하거나 또 미온적 입장을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또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페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방서 역할을 잘해왔던 측면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페드의 그 신뢰성 문제, 독립성 문제도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아주 최선을 다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30일 미국 하원 그 증언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페드의 스탠스가 어떤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이 문제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페드는 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나온 문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 시장에 맡겨놓을 때는 우리가 보면 프라이빗 코스트, 그러니까 사적 비용과 그다음에 소셜 코스트 간에 그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 소위 엑스터널리티, 외부성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 때 시장에 맡겨놓는 겁니다. 페드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시장에 맡기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소셜 코스트와 그다음에 프라이빗 코스트 간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한상춘 논설위원이 사실 집 앞에 이렇게 꽃을 심었다면 내가 거기에 꽃을 심기 위해서 프라이빗 코스트, 사적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사실 100만 원의 경제 이익 가치만 주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꽃밭은 내가 만들었지만 사실상 뭐냐 이것을 꽃을 만든 거에 의해서 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이 그 꽃깃을 옆에 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혜택을 준다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소셜 코스트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것처럼 프라이빗 코스트 대비해서 소셜 코스트가 낮은 것을 보통 엑스터널리티 이코노미다 그러고요. 외부 경제 효과라 그러고요. 반대로 코로나 사태에서 나는 잘했는데 프라이빗 코스트가 나는 잘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소셜 코스트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 불경제거든요. 이때는 시장의 문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페드가 간섭하고 정부가 간섭하는 겁니다. 여기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소위 배제성 원칙과 경합성 원칙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는 외부성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개입 수준을 그 정도만 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왜
페드가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얘기 나오거든요. 왜 저급본드까지 매입하느냐? 근데 저급본드는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기업 입장에선 사적은 잘 관리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전락하면 요거는 사실 뭐냐 개인의 프라이빗 이렇게 매니지먼트와 달리 소셜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잘 못된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안아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를 이거 쓴 거거든요. 세컨더리 마켓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라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금 페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대감염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월가는 그래서 그런지 무제한의 그 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라든가 또 비관론자는 페드에 맞서지 마라 하는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은 2차 대감염 그다음에 경기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유통시장은 변동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유통시장은 변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정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마트해지긴 했습니다는 사실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올해 5월 말서부터죠. 우리 코스피지수가 1,900 넘었을 때는 단기 동학개미 같은 게 한번 이익을 실어야 집사.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허비시다 하는 이 말씀을 그건 원칙은 좀 7월 달에도 이렇게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심었을 때는 변동성에 쫓아가서 매일 요 종목 올라가고 저 종목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IPO 시장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상장되는 업종 이런 쪽에 어린 쌍 스타트업의 그린슛이 어느 싹에 돋아오냐 요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PO 발행 시장에서 소위 그린슛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좀 잘 골라서 투자하면 사실 그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업종이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어찌됐든 코로나 사태는 극복합니다. 시간이 가서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면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대비하면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소위 폴스 환경에 맞게끔 유망산업으로 투자하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식료품이 되든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그린슛 단계, 엄동설안에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푸른 싹이 돋는 그린슛 단계에서 사실 이 업종에 이것이 시드머니든 1차든 2차든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상장됐을 때 좋은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변동성 장세는 그때그때 흐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 해설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오늘은 이 종목 올라갑니다. 내일은 이 종목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쉽게 그렇게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종목 추천하면 이미 늦은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추천하면 항상 먼저 주가가 떨어져서 늦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변동성에서 종목 추천할 때마다 자꾸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IPO 시장에서 그린슛 단계에 있는 이런 업종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변동성 장세가 심할 때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 2개월여 만에 2차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주식시장 흐름 상당히 코로나19 추이가 또 중요할 텐데요. 이런 면에서 어떤 이슈들을 주의하면서 살펴봐야 될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